어제 중앙일보가 이런 경제위기의 시대에 선택할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오늘은 조선일보가 대통령 인생책이라고 하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에서 말하는 인플레 해법이라면서 윤 정권을 꼬집고 나섰어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 인플레 해법은 통화 감축뿐이다. 그래서 새 정부는 추경 62조 했다라는 것은 이건 통화 감축이 아니라 통화 남발이다. 이제 임금 물가 악순환을 막아야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인플레가 왜 나쁘지요? 라고 아주 황당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플레가 왜 나쁜지를 모르고 제 방송을 듣고 있었나 기가 좀 찼는데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는요, 서민에게 집중적인 고통을 줍니다. 부자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다양하게 이 펀드 등으로 이 분산 투자를 해놓죠. 달러에도 할 거고요. 그런데 서민들은 대체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from hand to mouth. 자, 손으로 벌어서 입에 넣기 바쁘지요. 그래서 현금 가지고 식료품이나 주유비, 월세, 차비, 옷 이런 걸 사 입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은 현금 지출을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인플레라는 것은 서민에게 그야말로 앉아서 소득이 줄어들게 만드는 폐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의 폐해 중에는 대체로 소득과 부가 더 불평등하게 재분배된다. 이런 것이 인플레가 위험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이 지금 결사적으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가 되면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그냥 인플레가 10%라 하면 내 돈이 앉아서 10분의 1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써버리자라고 과소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의 관계 봤을 때 돈 1억을 빌려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 1억을 빌려주고 내 돈 1억이 저절로 줄어들어요. 이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절로 1억이 8천만 원, 7천만 원으로 실질적인 사용 가치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고 채무자는 자기의 빚이 앉아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인플레는 한 나라의 무역 수지를 갖다가 적자로 만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인플레가 이제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입 물가의 가격이 폭등하고 또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해서 한국도 지금 인플레가 시작된 이후 4월, 5월, 6월에 무역 적자가 심각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가 이렇게 가속화되면 결국은 환율 등을 변동시켜서 저환율을 만들어서 수출에 유리한 거 아니냐는데 그 효과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낮은 엔 가치를 갖다가 유지하고 엔화를 남발하는데 최근에 일본의 대기업은 해외 법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덕을 못 보고 수출 대기업은 일본의 서민들이 집중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인플레는 결국은 인플레가 경제가 호황이라서 인플레가 있을 때는 그걸 갖고 정치 사회 문제를 안 시켜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처럼 불황의 인플레가 나타나는 것은 경제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최악의 경제 상황이 불황인데 경제가 인플레 상태에 빠져 있다.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왜 인플레를 잡으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 그 본질은 딴 데 좀 있지요. 원래 돈과 상품을 딱 놓고 보면, 자, 저울에 한쪽에는 돈이 있고 한쪽에는 상품이 있다 칩시다. 돈을 갖다가 더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균형이 팽팽하게 맞아야 되는데 돈을 더 늘려서 얹으면 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 쪽이 올라가고 돈 쪽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상품 쪽이 올라간다 말은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이유를 대지만 전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 고인플레의 핵심 이유는 두 번에 걸친 통화의 남발에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이후의 코로나 위기에서 통화를 남발하는 바람에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됐다. 통화 남발에 의한 가치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오는 것은 기축통화라고 부르는 이 통화, 달러에 대한 통화 주도권이 미국을 유지시켜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돈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럼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놓치게 될 거고, 밀턴 프리드먼, 윤석열이 좋아하는 그 사람은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통화적 현상이고 인플레이션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법은 통화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거다. 자, 윤이 비서관 첫 회의에서 물가가 문제라고 말했는데, 윤이 그 프리드먼의 책을 제대로 읽어봤더라면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과 그로 인한 통화량 팽창에 잇따라는 그 포퓰리즘, 문제인식의 포퓰리즘을 윤이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통화량이 돈을 갖다가 화수분처럼 써서 1년 전에 비해 320조를 늘리는 통화량을 늘리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저지른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뭐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쇼크도 있었지만은 가장 주도적인 부분은 한국 정부가 통화량을 대량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을 존중하는 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상 최대 62조 추경으로 돈을 뿌려서 선물을 국민들한테 했습니다. 프리드먼이 봤다 하면 윤이 내 책을 안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알코올 중독에 비유해서 알코올 중독 환자가 금단 정세를 피하려고 점점 더 많은 알코올에 의존하듯이 재정 중독, 즉 돈을 풀어서 국가가 뿌리는데 빠져들면 치유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성장률 추락, 고실업을 겪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마무리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국가라는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재난지원금만 5조 달러, 6,400조를 뿌렸습니다. 미국에서요. 바이든이요. 자, 그런데 이제 와가 이제 급해져가지고 쌍끌이 통화 긴축에 나서고 있어요. 전체 통화에 풀려있는 통화를 줄이는 QT라고 부르는 이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금리를 뭐 4%로 올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중 유동성, 시중에 깔려있는 달러를 670조를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의 외자들이 빠져나가고 또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역전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케인즈주의자, 신자유주의자가 아닌 케인즈주의자에 속하는 폴 사무엘슨도 오늘 조선일보 내용에 보면 물가 1%를 잡으려면 GDP 4%를 포기해야 된다. 금리를 올려서 경제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부분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증가율을 급격히 줄이는 금냉 정책이 인플레 심리를 잡아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데 윤은 첫 스타트로 62조를 추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정이 급하다고 이제서 가격 통제를 하겠다. 유류세도 관세도 다 내려주고 세금 인하하고, 자, 그러면서 물가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또 인위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조선일보가 비꼬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 지금 제넷 앨런이 그야말로 지금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속적인 것을 일시적이라고 잘못 판단했다라고 공개 사과를 지난 6월 1일 날 했어요. 자, 파월도 잘못 판단했고 앨런도 재무장관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앨런의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서먼스 전 재무장관을 만나가지고 미국의 경제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앨런은 며칠 전에 TV에 나와서 미국이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 했는데, 서먼스는 바이든 앞에서 침체에 빠질 거라고 했고 바이든도 그 서머스의 이야기에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앨런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처 방식, 천문학적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고, 그래서 일자리가 800만 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실업률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돈을 계속 풀었지요. 그래서 2014년에 미국이 공식 실업률이 5%라고 말했는데, 코로나 초기에 2020년 3월에 미국의 실업률이 14%였는데 지난해 미국이 6%로 떨어지고 올해는 3.6%다. 그래서 고용 상황이 안정됐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데, 여기서 앨런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미국 교민 상당수가 한국에 앉아서 미국에 있는 사람보다 미국을 더 잘 본다고 해요. 미국의 고용률은 저건 가짜 숫자예요. 질 낮은, 한마디로 빈민 서민의 일자리만 늘어나고 일시적 일자리, 안정적인 생산직이나 전문직 일자리들은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고용이 가장 안정됐다라고 말을 하고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앨런이 이번 사태에 고용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는 지속될 거고 고용의 내용은 엉망진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고용의 내용을 보면 경제가 침체될 거다. 그래서 앨런이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해봤자 미국 경제는요, 솔직히 말하면 경추락, 그러니까 완전히 수습불능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사우디에 석유 정산하라고 전난리인데 왜 미국에 세일가스가 많은데 사우디에 매달리냐? 미국의 세일가스는요, 최하 30불에서 최고 50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불이 넘어서 150불이 되어도 이 세일가스 업계가 또 확 늘렸다가 석유 가격이 또 떨어지면 또 따망하니까 몇 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늘리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세계적 산유국이다, 사우디 아메리카라는 말도 몇 차례의 석유 가격 등락 속에서 이제는 세일가스 업계가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물 사용, 화학물질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일가스가 한번 몰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이 세일가스가 다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성격, 트럼프가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세일가스 업계에 존망이 달리다 보니 세일가스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미국의 달러도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자꾸 하락이 되고 사우디가 석유를 곧 중국에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하고, 지금 루블화가 전쟁이 났는데도 가치 하락이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속에서 인플레가 계속되면 달러 가치 하락이 지속된다는 건데,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의 다른 폐해에 더해서 더 심각한 달러 가치 하락과 기축통화의 붕괴라는 위험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윤도 이제 프리드만 이야기는 그 본질을 제대로 배워야지요. 왜 프리드만 이야기하면서 프리드만이 한 말은 안 지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
부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